도대체 말이 됩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 왕들은 불리한 기록을 지우고 중국 황제들은 왕조마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불태웠죠. 하지만 이 나라는 충격적입니다. 왕이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진실을 기록한 역사가들, 적군이 쫓아오는데 500년 기록을 등에 짊어지고 산속으로 도망치는 사람들, 전쟁 중에도 오늘의 사건을 빠짐없이 적는 기록자들, 이건 거짓말이다라며 비웃던 미국 교수가 직접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역사가 사라지면 나라가 사라진다는 믿음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마이클 리입니다. 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20년 동안 가르치고 있죠. 제 연구실에는 유럽과 미국의 역사책들로 가득 찬 높은 책장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책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죠. 이 책들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내일 있을 큰 역사학 컨퍼런스를 위한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는 동안 마지막 슬라이드를 타이핑하고 있었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발표는 역사책이 항상 권력자들에 의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유럽의 왕들은 자신들을 나쁘게 보이게 하는 이야기들을 지워버렸고, 중국 황제들은 새로운 가문이 권력을 잡으면 역사를 다시 썼죠. 이것이 역사가 항상 작동해온 방식이었어요. 승자가 역사책을 쓰고 그들은 이야기를 바꿔서 자신들이 좋아 보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때 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동료인 윌리엄스 교수님이었죠. 내일 발표 준비 다 됐나, 마이클? 그가 제 연구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방금 끝냈어요. 저는 제 컴퓨터를 가리키며 말했죠. 역사 기록이 항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에요. 윌리엄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올해는 한국에서 온 흥미로운 발표자가 있어. 오세진 교수라고. 한국의 역사 기록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저는 살짝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라고? 한국이 역사 기록 보존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한국? 그건 짧은 발표가 되겠네요.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이 역사 기록 보존에 어떤 중요한 기여를 했을까요? 윌리엄스 교수는 제게 이상한 눈길을 주었어요. 놀랄지도 모르겠네, 마이클. 그가 떠나기 전에 말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윌리엄스의 말이 저를 조금 신경 쓰이게 했지만 그 느낌을 밀어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역사를 연구해 왔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장은 전 세계에서 온 역사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죠. 왕들과 황제들이 항상 자신들을 더 좋게 보이도록 역사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설명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도 저에게 동의하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다음 오세진 교수가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작은 안경 뒤로 친절한 눈과 회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궁중 역사가들이 500년 동안 매일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심지어 전쟁과 침략 중에도 계속 글을 쓰고 있었대요. 적들이 공격했을 때 역사가들은 책을 등에 지고 산을 넘어 안전하게 보관했다고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전쟁 중에 왕들이 책에 글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나쁘게 보이게 하는 기록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오 교수는 차분하게 저를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는 리 박사님, 역사가들은 자신들의 의무가 왕이 아닌 진실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쁜 왕에 대한 정직한 기록을 썼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진실된 기록이 없다면 국가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건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어떤 것과도 맞지 않았으니까요. 이 역사가들은 오 교수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모든 기록의 여러 사본을 다른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하나가 파괴되면 다른 것들이 살아남았죠.
그들은 침략 중에 이 책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역사 기록에 대해 가르쳐온 많은 부분이 불완전한 것이었네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느낌은 불편했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죠.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 교수님이 한국 역사 기록에 대해 말한 것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정말 신경이 쓰였어요. 제가 정말 이 모든 세월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호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이 한국의 기록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죠.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날고 있을 때 저는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전에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언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오 교수님이 진실을 말했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이건 그냥 연구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주장들이 과장된 것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학생들에게 역사 기록에 대해 가르쳐온 모든 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지?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착륙했고 곧 저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택시 안에 타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가 있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도시였죠. 왠지 다른 모습, 좀 더 오래된 느낌을 기대했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택시가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멈췄어요. 건물은 크고 인상적이었죠. 저는 잠시 계단에 서서 공책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의 일부는 돌아서서 공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웠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당신은 역사학자잖아. 증거가 어디로 이끌든 따라가야지. 심호흡을 하고 큰 유리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어요. 박물관 안은 시원하고 조용했죠.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안내판을 따라 조선 왕조에 관한 전시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 특별한 조명이 있는 유리 케이스 안에 그것들이 있었어요. 오 교수님이 말했던 역사적 기록물인 실록이었죠. 정말 실제로 존재했어요. 유리에 가까이 다가가 정교한 필체로 쓰인 고대 책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각 페이지는 한국 글자에 정돈된 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책들은 오래되었지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전시품 옆에 있는 정보를 읽었어요. 오 교수님이 주장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 기록들은 500년 동안 매일 보존되었다고 했어요. 역사가들은 왕이 했던 말과 행동,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기록했대요. 그들은 비밀리에 기록을 보관했고 왕은 역사가들이 죽은 후에야 그들이 쓴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전쟁과 침략 중에도 역사가들이 이 책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책을 등에 메고 산을 넘어 외딴 사찰에 숨겼대요. 그들은 이 진실된 기록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사실일까요? 저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속삭였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사실입니다.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물관 안내원 배지를 단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최민호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 역사가들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설령 나라가 망한다 해도 우리의 진짜 역사가 살아남는 한 한국은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유리 케이스 안의 고대 책들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이것들은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죠. 이 기록들은 왕들이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나쁜 소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파괴되지도 않았고요. 한국인들은 정직한 역사가 그들 민족의 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되었던 거예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역사에 대해 항상 가지고 있던 편안한 확신이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역사적 전통의 세계가 있었던 거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는 민우에게 말했어요. 이 기록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우가 설명하기 시작하는 동안 저는 제가 어떤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제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제 2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우가 한국 역사를 안내해주는 제 가이드가 되었어요. 그는 영어를 아주 잘하고 한국 역사 기록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었죠. 제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후 3일 동안 민우는 제가 전혀 몰랐던 장소들로 저를 데려갔어요. 아름다운 나무 건물과 알록달록한 지붕이 있는 옛 궁궐들을 방문했죠. 학자들이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도서관도 갔어요. 심지어 전쟁 중에 역사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했던 산속에 숨겨진 절도 방문했어요. 각 장소에서 저는 제가 이전에 믿었던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작은 노트북에 페이지가 다 찰 때까지 메모를 적었죠. 너무 많이 써서 손이 아팠지만 아무것도 잊고 싶지 않았어요. 경복궁에서는 궁중 역사가들이 일했던 작은 방들을 봤어요. 그들은 이런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대요.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에게도 자신들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말할 수 없었대요. 어떻게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궁궐 그라운즈를 걸으며 민우에게 물었어요. 특별한 훈련을 받았죠.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팀으로 일하면서 모든 것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로의 기록을 비교했어요. 한 사람이 뭔가를 놓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잡아냈죠. 저는 왕이 당신이 쓴 내용에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일부 왕들은 역사가들이 아첨하지 않는 내용을 썼다는 이유로 처벌했대요. 그런데도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죠.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역사가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용감했다. 장서각 아카이브에서는 기록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보존되었는지 봤어요. 한국인들은 벌레와 부패에 강한 특별한 종이를 사용했대요. 그들은 벌레를 멀리하기 위해 특별한 허브가 들어있는 상자에 책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들은 공기가 건조하고 서늘한 산속에 보관 창고를 지었대요. 새로운 장소마다 제 오래된 생각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실 하나하나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품게 했죠. 때로는 좌절감을 느꼈고 때로는 흥분되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믿은 후에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저녁에는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벽은 종이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죠. 우리는 바닥에 있는 방석에 앉아 손잡이 없는 작은 잔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집에서 익숙한 커피숍과는 아주 달랐죠.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민우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학생들에게 역사 기록은 항상 정치적 도구라고 가르쳐 왔어요. 왕들과 통치자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좋게 보이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달라요. 이 한국의 역사가들은 위험할 때조차도 진실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두 가지 모두 다른 장소에서 사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교수님의 관점이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했던 것뿐일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이 저를 조금 더 나아지게 했어요.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쩌면 그저 옛 생각과 함께 새로운 생각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만 하면 될지도 모르죠. 다음 날, 민우는 저를 서울대학교로 데려가 오세진 교수님 본인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건물로 걸어 들어가면서 긴장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의 발표로 제 여정을 시작하게 한 바로 그 사람이었죠. 이제 그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교수님의 연구실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여러 언어로 된 책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는 공손한 인사로 저를 맞이했어요. 리 박사님, 직접 보시려고 한국에 오셔서 기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그를 반박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요. 오 교수님은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실록 기록을 디지털 사본으로 만들고 있는 장소를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스캔되고 있는 고대 페이지들을 보는 동안 그는 그것들을 작성한 역사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역사가는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음에도 기록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오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는 진실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 모든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 제 옛 생각들은 너무 단순해 보였어요. 역사 기록 보존의 세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제 여정이 단지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증거를 볼 때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겸손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지만 또한 더 보람찼어요. 한국에 온 지 닷새째 되는 날, 민우가 특별한 곳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중에 많은 실록책들을 숨겼던 외딴 산사였죠.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능한 모든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이른 아침에 서울을 떠났어요. 도시거리는 이미 직장으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우리가 탄 작은 차는 곧 굽이굽이 산길로 바뀌는 고속도로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풍경이 높은 건물에서 녹색 숲과 바위 절벽으로 바뀌고 있었죠. 도로는 가파른 길 아래에서 끝났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했어요. 길은 소나무를 통과하며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새들이 우리 위 나뭇가지에서 노래하고 있었죠. 올라가면서 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산을 오르는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계속 가기 위해 저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무거운 책을 들고 올라갔다고요? 저는 숨을 쉬면서 물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 중에는 그랬죠. 그들은 수백 권의 책을 등에 메고 이 산을 통과했습니다.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무거운 책들, 가파른 길, 그들을 찾는 적군들. 정말 무서웠을 텐데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록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1시간 정도 등산한 후 우리는 절에 도착했어요. 아름다운 곡선 지붕이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죠. 수백 년 동안 이곳에 서서 나무들 사이에서 평화롭고 변함없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풍경을 살랑살랑 울리고 있었죠. 주름진 얼굴과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 드신 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단순한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매끄럽게 삭발되어 있었죠. 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한 다음 우리를 절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전쟁 중에 절이 어떻게 역사적 기록을 보호했는지 보여주는 사진과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스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책을 산 위로 운반하고 비밀 동굴에 숨기고 밤낮으로 지키는 사진들이 있었죠. 왜요? 저는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왜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나이 드신 스님이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깊고 차분했어요. 마치 그의 긴 삶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요.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이 기록들은 단지 종이와 잉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우리의 민족혼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물리적인 힘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방문 내내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스님의 조용한 확신에는 뭔가가 있어서 처음으로 정말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나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는 충분히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역사적 기록을 잃었어요. 우리는 항상 파편들로부터 우리의 과거를 조각조각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수세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기록을 온전하게 보존했어요. 그날 나중에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역사적 기록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얕아 보였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역사는 항상 권력자들에 의해 조작된다고 가르쳐 왔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권력보다 진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정직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모든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사실, 관찰, 질문들로 3개의 노트북을 채웠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라 머리가 아팠어요. 노트북을 열고 예전 강의 노트를 보았어요. 일주일 전에 썼던 말들이 이제는 잘못되거나 적어도 불완전해 보였어요. 어떻게 대학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오래된 생각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마치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직업적 정체성, 역사학자로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죠. 두렵지만 또한 흥미진진했어요. 보스턴에 있는 제 동료 윌리엄스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그가 받자마자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어요. 돌아갔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죠? 좋은 역사학자가 하는 일을 하면 돼요, 마이클. 그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당신의 이해를 수정하는 거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동시에 찾은 느낌이었어요. 예전의 확신은 잃었지만 더 크고 더 완전한 역사관을 찾았죠. 저는 연세 드신 스님의 말을 기억했어요.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실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보호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동안 한국을 뒤로하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서울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2주 전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 여행 가방은 오 교수님이 주신 책들로 더 무거워져 있었고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들로 더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마음은 동시에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이상한 느낌이었죠. 긴 비행 동안 저는 제 노트북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어요. 메모, 그림, 질문들로 5권을 가득 채웠죠. 일부 페이지에는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로 여백의 낙서가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제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중 일부가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좋은 선생님도 계속 배우는 거니까요. 돌아왔을 때 보스턴은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도시의 거리가 이제는 서울의 분주한 도로를 떠올리게 했죠. 항상 오래되었다고 생각했던 대학 건물들이 제가 방문했던 고대 사찰들에 비하면 이제 너무 젊어 보이고 있었어요. 2주 동안 비운 제 연구실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책장에 있는 책들, 대부분 유럽과 미국 역사에 관한 것들인데 이제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작은 일부분처럼 보이고 있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을 풀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장 중앙에 배치했어요. 다음 날은 돌아온 후 첫 수업이었어요. 교실 문 밖에 서서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예전에는 가르치는 것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다시 초보자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학생들은 똑같아 보였어요. 일부는 열정적이고 일부는 졸려 보이고 일부는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아직 그들의 교수가 변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상에 노트를 놓으며 말했어요. 고백부터 하고 싶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죠.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역사적 기록에 대한 일부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실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역사가들이 왕이 위협해도 진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설명했죠. 전쟁 중에 사람들이 역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거운 책을 산을 통해 어떻게 운반했는지 묘사했어요. 제가 방문했던 박물관과 사찰의 사진도 보여주었죠. 말하는 동안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고 있었어요. 일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일부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앞줄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여학생 한 명이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그녀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리 교수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맞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목소리들을 놓쳤을까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제 강의를 바꿨어요. 한국 역사 전통에 대한 읽기 자료를 추가했죠. 여러 문화권의 발표자들을 초청해 그들이 어떻게 기록을 유지했는지 이야기하게 했어요.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는데 그 단어들이 제 혀를 이상하게 꼬이게 하고 있었죠. 일부 동료들은 제 새로운 관심사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다른 일부는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했고 몇몇은 스스로 더 배우기로 결정했죠. 한국 여행을 한 지 1년 후 저는 처음 오 교수님의 발표를 들었던 같은 컨퍼런스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발표를 했죠.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역사적 기록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발표가 끝난 후 한 연세 드신 한국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죠. 기록은 단지 종이와 잉크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것은 민족의 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역사는 단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죠. 각 문화는 기억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고 각 방식은 가치가 있어요.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방금 시작된 거였죠. 배울 것이 너무 많고 들을 목소리가 더 많았어요. 역사의 세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웠어요. 그리고 저는 회색머리와 교수직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학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역사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완전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